이 절에서는 함수를 몇 급수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절에서 어떤 함수가 몇 급수로 표현되는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이 함수의 정역은 오른쪽에 있는 몇 급수의 수렴 구간을 의미한다는 것을 배웠었습니다. 이제 이 절에서는 어떤 함수가 하나 주어져 있을 때 그 함수를 몇 급수로 전개하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하고요. 이 절에서 배우는 어떤 아이디어를 토대로 해서 더 일반적인 개념은 이 다음 절에서 테일러 급수와 매커러니 급수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절에서는 함수를 급수로 전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기하급수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화면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기하급수가 주어져 있네요. 1-x분의 1은 1 더하기 x 더하기 x의 제곱 더하기 점점점 이와 같이 되는 이 기하급수 형태들을 이미 앞에서 배웠었습니다. 이때 우변의 모양을 잘 보면 초항은 1이고 공비가 x인 무한등비수열의 합이죠. 앞서 여러분들이 배워서 알고 있는 것처럼 무한등비수열의 합은 공비의 크기가 1보다 작을 때 수렴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확인해 본 결과 x의 크기가 1보다 작을 때 주어진 우변의 무한등비수열의 합은 1 공비분의 초항꼴입니다. 그래서 보다시피 1-x분의 1이 1 더하기 x 더하기 x의 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여기서 이 우측에 있는 이 몇 급수는 보다시피 무한차수 다항식입니다. 이제 n차식까지 유한차수 다항식을 편에서 SN이라 표시한다면 이 우변에 있는 이 모양은 당연히 유한차수 다항식의 합까지 구한 다음에 그 n을 무한대로 보냄으로 해서 좌측에 있는 이 값과 같은 결과를 얻을 거라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호 표기를 정말로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여기 보다시피 예를 들어서 1차 함수까지의 합, 1차 다항식, 2차 다항식, 3차 다항식 이렇게 다항식의 차수를 올리면서 하나하나 확장을 시켜 나갔을 때 정말로 오른쪽의 이 극한이 왼쪽의 1-x분의 1에 한없이 가까워지는지를 그래프를 통해서 관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재에 나와 있는 그림을 한번 관찰해 보면 다음 같은 모양인데요. 이 모양을 잘 보면은 주어진 함수 fx는 다음 같이 보라색 모양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1-x분의 1은 그래프 윤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그래프가 바로 1-x분의 1인데요. 자, 이제 이 그래프를 보다시피 여기는 x의 S2라는 얘기는 2차 다항식으로 접근시킨 거고요. S5는 5차 다항식으로 접근시킨 거고 S8은 8차 다항식이에요. S11은 11차 다항식으로 접근시켜 나갔습니다. 자, 이렇게 다항식의 차수를 조금씩 올려가면서 즉 첨자가 자꾸 커질 때마다 이 함수 fx에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가까워져도 마이너스가 1 범위를 벗어났을 때는 편차가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바깥의 범위는 편차가 커집니다만은 그러나 마이너스가 1 범위 안에서는 바로 이렇게 첨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보라색으로 표시했던 1-x분의 그래프에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그림을 통해서 봐도 알 수 있듯이 이게 성립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어떤 함수를 몇 급수 형태로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렇게 유한차수 다항식을 계속 접근시켜 나가니까 이 수렴 구간 내에서 이 함수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게 맞구나 하는 것을 그래프를 통해서도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이 어떤 함수를 급수로 전개하는 것이 이 예문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듯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됐으니까 그럼 또 다른 함수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제를 통해서 하나하나 관찰해 보도록 할까요? 자, 예제 1번입니다. 다음 함수를 몇 급수의 합으로 나타내 보고 수렴 구간을 찾아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문제를 풀기에 앞서 다뤘던 기하급수를 다시 한번 여기다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플러스 x 플러스 x의 제곱 플러스 x의 3승 이와 같이 됐죠. 이때 이 등호 관계는 모든 실수 x에서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x가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사이에서만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만 가능했죠. 자, 이제 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x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 범위 안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x 대신에 x의 제곱을 대입해 볼까요?
x의 제곱을 계산해 보면 이 범위 안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x가 10분의 1 또는 마이너스 10분의 1 이런 값들을 생각해 본다면 x의 제곱은 실수의 제곱이니까 당연히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값을 제곱하면 당연히 1보다 더 작지요. 자, 이와 같이 됩니다. 자, 이거이므로 우리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x의 제곱도 이 범위 안에 있습니다만 우리는 지금 기하급수의 수렴 구간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범위 안에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요. 이 범위는 이거의 부분집합이니까 결과적으로 x제곱도 기하급수의 조건 이 범위를 만족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범위는 다시 쓰면은 실제로 음수는 나올 리 없죠. 정확하게 이게 맞습니다만 이 범위 안에 있는 게 맞다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x의 제곱의 크기는 1보다 작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 범위 안에 있는 어떤 x를 대입해도 이게 성립한다는 것을 알게 됐으니까 그럼 x 대신에 우리는 x의 제곱을 대입해도 당연히 성립할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x 대신에 마이너스 x의 제곱을 대입해도 성립하겠죠. 자, 그래서 x 대신에 마이너스 x의 제곱을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x의 제곱을 대입해 볼 거예요. 먼저 순차적으로 하나씩 해볼까요?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먼저 대입해 볼게요. 자, 보세요. x가 마이너스가 1 했을 때 예를 들어서 10분의 1이라면 마이너스 x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10분의 1이고 당연히 이 범위 안에 또 있습니다. 만약에 x가 마이너스 10분의 1이라면 마이너스 곱하면 플러스 10분의 1이 되죠. 여전히 이 범위 안에 있습니다.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런 말이죠. 자,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플러스 1, 여기가 원점이에요. 자, 마이너스과 1 사이에 있는 어떤 x에 대해서 x 대신에 x가 여기에 있었을 때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x는 원점 반대편에 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쪽이 x라면 이쪽이 마이너스 x가 되겠죠. 여전히 x가 마이너스과 1 사이에 있을 때 마이너스 x는 여전히 마이너스과 1 사이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따라서 그걸 먼저 설명한 다음에 할게요. 그런 다음에 이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x 대신에 이거일 때 마이너스 x도 여전히 마이너스 x를 곱해버리면 부동호 방향이 바뀌죠.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그게 더 크고 이렇게 돼서 여전히 마이너스 x도 이것을 만족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이 범위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따라서 이거부터 먼저 해볼게요. 1 플러스 x의 제곱분의 1을 하는 거에 앞서서 1 플러스 x분의 1부터 먼저 시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잘 보면 1 마이너스 x분의 1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x가 이 기하급수의 조건을 만족하죠. 수렴 조건을 만족합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얘가 이렇게 된다는 것에 착안해서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한 값도 성립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러면은 이것이 성립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방금 전에 계산했던 식을 1번식이라 놔보겠습니다. 자, 이 1번식에다가 x 대신에 x의 제곱을 대입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즉 1번식은 이 범위 안에서 성립하거든요. x 대신에 x 제곱을 대입해도 마찬가지로 이 안에 있죠. 왜냐하면 x가 여기 있을 때 x의 제곱은 더 작아지죠. 만약에 x가 여기에 있더라 볼까요? 이걸로 합시다. x가 만약에 여기 있었어요. x가 만약에 이쪽에 있었으면 x의 제곱은 이쪽에 있습니다. 음수의 제곱은 양수니까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범위 안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x 대신에 x의 제곱을 대입해도 당연히 이 범위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x 대신에 이 x 대신에 x의 제곱을 대입해도 여전히 x 대신에 x의 제곱을 대입해도 이 부동호 범위 안에 있습니다. 마이너스 1과 이 범위 안에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래서 이런 조건을 만족합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실제로 이게 마이너스를 붙여놨으니까 얘가 이 범위 안에 있다는 것만 얘기한 것뿐이고 실제로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죠. 자,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범위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범주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따라서 그럼 1번식에다가 x 대신에 x의 제곱을 대입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1 더하기 x 대신에 x의 제곱을 대입했으니까 이렇게 되고요. 자, 이제 그럼 여기에다가 x 대신에 x의 제곱을 대입하니까 1 플러스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똑같은 방법으로 마이너스 x의 제곱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x의 제곱의 전체 3승
이렇게 전개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따라서 이 좌변의 함수가 오른쪽의 급수 형태로 전개 가능한 것은 여전히 이 범위 안에 있는 어떤 x를 대입하더라도 항상 성립한다는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확인해 본 결과 이제 몇 급수의 합으로 나타내 보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죠. 이거 마저 풀면 1-x의 제곱 플러스 x의 4승 마이너스 x의 6승 이렇게 나옵니다. 이때 이 등호 관계는 언제 성립합니까? 하고 봤더니 여전히 x의 크기가 1보다 작기만 하면은 1보다 작으면 이렇게 대입하든 이렇게 대입하든 여전히 이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항상 성립한다고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렴 구간은 x의 크기가 1보다 작을 때 성립합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 배웠던 이 기하급수를 약간 변형한 형태도 마찬가지로 몇 급수의 합으로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예문을 한번 또 풀어보도록 할까요? 앞서 다뤘던 이런 모양과는 좀 달라졌죠. 함수를 몇 급수로 전개할 때 지금 기하급수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이 기하급수의 특징은 바로 뭐냐면 분모의 첫 번째 항이 반드시 1로 되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도 좀 그런 꼴이었거든요. 그래서 분모의 첫 번째 항이 1로 되어 있을 때는 기하급수 원리를 적용할 수 있는데요. 보다시피 이 예문은 분모, 이거 앞뒤로 바꾸면 되잖아요. 분모의 첫 번째 항이 1이 아니라 2로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기하급수를 바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예문을 급수로 전개하려면 식을 약간 변형을 해야 됩니다. 자, 어떻게 변형을 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두 번째 예문에 대한 풀이입니다. 자, x 플러스 2분의 1은 형식적으로 2 더하기 x분의 1 다시 쓰면 되죠. 자, 이때 여기에서 2를 묶어내면 1 플러스 2분의 x라 쓸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이 식은 다시 쓰면 2분의 1 그리고 1 더하기 2분의 x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이 모양은 기하급수랑 거의 비슷한 모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다뤘던 이 1번식하고 유사하죠. 자, 그런데 이걸 사용하려면 반드시 x의 범위가 x의 크기가 1보다 작을 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x 위치 대신에 얘가 들어와 있는 것 뿐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급수로 전개할 때는 반드시 2분의 x의 크기가 1보다 작을 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다시 한번 풀어보니까 양변에 1을 곱하니까 x의 크기가 2보다 작을 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주어진 식은 이 조건을 충족하기만 한다면은 자, 이제 1 플러스 네모분의 1은 이런 꼴이잖아요. 1 플러스 네모분의 1은 1 그리고 이거 풀었으면 1 이거 마저 풀었으면은요 1 마이너스 x 플러스 x의 점 마이너스 x의 3수 이렇게 부가 번갈아가면서 나옵니다. 가운데가 덧셈일 때는 부가 번갈아가면서 나오고요. 가운데가 뺄셈일 때는 부가 다 플러스로 나옵니다. 자, 이제 여기가 가운데가 덧셈이니까 방금 전에 배웠던 것처럼 부호가 번갈아가면서 나옵니다. 1 마이너스 2분의 x 플러스 2분의 x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분의 x의 3승 이런 꼴로 급수 전개가 가능하고요. 보다시피 수렴 구간은 x의 크기가 2보다 작을 때 성립합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와 같이 우리는 기하급수에다가 약간씩 식을 변형함으로 해서 새로운 함수에 대한 몇 급수 표현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조금 더 다양한 예문을 만들기 위해서 이 몇 급수의 성질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몇 급수를 잘 관찰해 보면은 다음과 같은 항별 미분과 항별 적분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제가 하나 더 있었군요. 자, 예제 3번 마저 풀고 항별 미분과 항별 적분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제 3번은 예제 2번의 내용하고 관련이 있네요. 방금 전에 풀었던 이 식을 그대로 활용하면 되겠네요. 자, 예제 3번의 풀이를 그대로 이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양변에 다시 x의 3승을 곱해볼까요? 그럼 x 플러스 2분의 x의 3승을 얻겠죠? 그러면 여기 방금 전에 계산했던 이 식에다가 여기다가 x의 3승을 곱하면 여기다도 당연히 x의 3승을 곱해야 되겠죠? 그래서 2분의 x의 3승 1 마이너스 2분의 x 플러스 2분의 x의 제곱 이와 같이 됩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써도 되고요. 여기 x의 3승 안에다 집어넣어서 다시 쓰면 x의 3승 마이너스 2분의 x의 3승과 x의 1승이니까 x의 4승이고요. 이건 2의 제곱분에 x의 제곱하고 x의 3승이니까 x의 5승 이렇게 쓰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리고 예제 2번에서 이 모양의 급수의 수렴 구간이 x의 크기가 2보다 작을 때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와 같이 x에 대한 유한차수 다항식은 무한차수가 아니라 유한차수 다항식은요. 전실수 범위에서 수렴합니다. 그래서 이 전체의 수렴 구간은 얘가 결정합니다. 얘가 결정. 왜냐하면 얘는 어떤 x를 대입해도 다 수렴하니까. 하지만 얘는 어떤 x를 대입해도 다 수렴하는 게 아니라 이 범위 내에서만 수렴하니까. 그래서 한쪽은 전실수 범위에서 수렴하고 다른 한쪽은 유한 범위 내에서 수렴하게 되면은 이 동시에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교집합 범위에 해당돼요. 그래서 이 범위가 이 몇 급수의 수렴 구간입니다. 즉 이 몇 급수의 수렴 구간은 여기다 써놓으면은 여전히 예제 3번도 이 범위 내에서 수렴합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그래서 앞서 얘기한 것처럼 좀 더 많은 함수의 몇 급수 표현을 얻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항별 미분과 항별 적분이라는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별 미분, 항별 적분은 말 그대로 항별로 미분하고 항별로 적분할 수 있다는 뜻인데요. 우리는 다항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비록 무한차수 다항식이긴 할지라도 몇 급수는 결과적으로 x에 관한 또는 x-a에 대한 오름차순의 무한차수 다항식입니다. 근데 다항함수는 앞서도 배웠었죠. 항상 미분 가능하고 항상 적분 가능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다항함수를 언제나 미분하고 언제나 적분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몇 급수는 항상 미분과 적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식을 써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급수를 이런 꼴의 몇 급수가 있었다라고 가정해 볼까요? 얘를 쭉 풀어서 써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그마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cn의 x-a의 n승꼴이 이렇게 있을 때 자, 얘네들을 쭉 풀어서 쓰면 n이 0일 때부터 생각할까요? 0이 안에 모든 수형수 1로 약속합니다. C1의 x-a의 1승, C2의 x-a의 2승, 자, 그리고 C3의 x-a의 3승 이렇게 쭉 가죠. C3의 x-a의 3승이 완치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일반항도 써볼까요? CN의 x-a의 n승 그리고 계속 항이 이어집니다. 무한차수 다항식이거든요. 자, 이와 같이 주어져 있을 때, 자, 이제 주어진 식에서 오른쪽을 잘 보세요. x에 관한 다항함수잖아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다항함수는 항상 미분 가능하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이 다항함수를 정의되는 이 함수도 이퀄이잖아요. 그래서 이 함수도 미분 가능한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미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합에 관한 미분은 각각의 미분의 합과 같죠. 그래서 우리는 다 따로따로 다 미분을 해보도록 하죠. 상수 CG를 미분하면 0이죠. 상수가 독자적으로 있을 때 미분하면 0입니다. 변수 앞에 곱해진 상수는 없어지지 않죠. x-a의 1승을 미분하면 이것만 남네요. 그리고 얘를 미분하니까 2배 C2 그리고 x-a의 1승 얘를 미분하니까 3 C3의 x-a의 제곱 이와 같이 됩니다. 계속 미분하면은 요거 미분하면 n 그리고 cn의 x-a의 n-1승 이렇게 되죠. 자, 이와 같이 해서 우리는 몇 급수가 항별 미분이 가능하다 보니까 몇 급수로 적이된 함수도 당연히 미분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그래서 그 함수를 미분한 것은 곧 각각을 미분하는 것과 일치합니다. 얘를 기호를 다시 써서 표시하면 이렇게 쓸 수 있겠군요. 즉 우리는 함수 fx를 미분했다는 얘기는 ddx 이 오른쪽 시그마로 표시했을 때요.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cn의 x-a의 n승 즉 이 몇 급수로 적이된 함수를 미분하는 것은 각각을 미분해서 다 더하는 것과 같다라는 논리로 이렇게 시그마 기호와 미분 기호를 서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게 가능하군요. 이 오른쪽은 각각의 항을 다 미분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기호표기 때문에 항별 미분이란 말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항별로 미분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고요.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는 적분도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항함수 언제나 적분 가능하죠. 자, 그래서 이 함수 fx를 적분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는 앞에서 이런 꼴도 부정적분이고 a부터 뭐 t까지 해도 부정적분이라는 것을 배웠었는데요. 일단 다루기 좋게 구간이 없는 이런 꼴의 부정적분을 가지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여기서 적분을 시도를 하면은 당연히 적분상수가 붙게 마련이죠. 적분상수, 그래서 한쪽에다 적분상수를 붙일 텐데요. 자, 여기 C1, C2와는 다르게 대문자, 그냥 첨자 없이 C를
먼저 붙이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무한항이니까 뒤에다 C를 붙이면 이게 뭔지 잘 모를 것 같아서 적분상수를 앞에다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자, 이제 그러면은 이제 얘네들을 계산해 볼까요? 얘네들을 잘 보면 우리는 잘 알다시피 다항함수를 적분하는 것은 각각을 다 적분하는 것과 같죠. 그래서 얘네들 하나하나를 적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에 대해서 적분합니다. 그럼 얘는 c0x가 될 것이고 얘를 계산하면 2분의 1 c1의 x-a에 그 다음에 여기 2승 이렇게 됐죠. 여기까지가 됐죠. 자, 이제 주어진 식을 x에 관해서 다 적분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하면 3분의 1 c2의 x-a의 3승 이렇게 되고요. 자, 일반항도 마저 본다면 n 플러스 1분의 1의 cn의 x-a의 n 플러스 1승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다항함수는 언제나 적분이 가능하니까 결과적으로 몇 급수로 정의된 함수도 항상 적분이 가능합니다. 자, 이때 이 C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C는요. 자, 이 몇 급수를 잘 들여다보면은 이 몇 급수를 잘 보면은 지금 얘네들은 x-a에 관한 몇 급수죠. 그것을 잘 보면 알 수 있듯이 여기에다가 값을 넣어 볼까요? a를 넣어 보세요. x 대신에 a를 집어넣어 버리면은 x 대신에 a를 넣으면 여기 세 번째 항부터 이게 다 제로가 되네요. 세 번째 항부터 모두 다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따라서 x 대신에 여기다가 a를 대입하면 요 두 개 항만 남아 있으니까 a를 대입했을 때 그 값을 이용해서 이 빨간색 상수 c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왼쪽의 함수가 어떤 함수인지를 모르니까 아직 c를 처리하는 방법이 정확하게 결정되지 않지만 잠시 후에 예문들을 살펴보면은 c를 구하는 방법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일단 c도 나중에 처리를 해야 된다는 것 알아두세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해서 우리는 요 위에 항별 미분이 가능하다는 기호를 이렇게 쓴 것처럼 그럼 마찬가지로 적분기호를 써서 항별 적분이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살펴보면 이렇게 볼 수 있네요. 자, 이 함수 fx는 시그마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cn의 x-a의 n승인데 자, 이 함수를 적분했다는 얘기죠. 이것은 보다시피 적분상수 c를 붙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따로 계산하도록 할게요. 물론 여기서도 어차피 안에 적분을 계산하다 보면 상수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 상수 안 써도 그만인데요. 일단 뭐 강조하기 위해서 상수 C를 썼다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항별 적분을 하는 거예요. 이 각각의 항을 적분합니다 라는 뜻에서 일반항을 적분합니다. Cn의 x-a의 n승 dx예요. 항별 적분. 그래서 이제 항별 적분이라는 말이 나온 것은 바로 얘 때문이에요. 각각의 항을 적분했죠. 각각의 항을 미분했으니까 항별 미분, 항별 적분이 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됐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몇 급수는 언제나 미분과 그리고 적분이 가능해요. 지금까지 설명했던 걸 요약한 것이 바로 이 화면에 나와 있는 식입니다. 자, 여기 이 정리는 지금 선생님이 설명을 했으니까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몇 급수가 수렴반지름 R을 갖고 있는 몇 급수가 있을 때 이 몇 급수로 정의된 함수의 구간은 이 범위 내에서 미분 가능하고 그래서 연속이 됩니다라는 것 이해됐죠? 몇 급수로 정의된 함수, 수렴 구간이 있다는 얘기예요. 수렴 반지름이 R이라면 그리고 양 끝점에서는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다시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양 끝점에서의 수렴 발산은 이제 문제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일단 책에서는 저자가 양 끝점을 일단 비워놓은 것 뿐입니다. 근데 만약에 예문이 확정이 된다면 양 끝점에서의 수렴 발산 여부를 꼭 확인을 해봐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조금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미분, 항별 미분과 항별 적분이 가능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여기서 선생님이 x에 관한 적분을 시도할 때 여기는 그냥 c0x라 썼잖아요. 저자는 여기 c-xa를 썼는데요. 그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나머지가 다 x-a로 돼 있으니까 여기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x-a로 쓰잖아요. 이 모양이 약간 바뀌겠죠. 왜냐하면 전개했을 때 -a 곱하기 c0랑 요거랑 더한 게 아까 계산했던 빨간색 c와 같아야 돼요. 그래서 그거랑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면 색깔로 구별할게요. 다른 상수를 쓰면 됩니다. 이해됐나요? 뭐 다른 상수 뭐 프라임이라 쓸까요? 그렇게 해서 요 파란색 C'과 -a C0를 합치면 아까 처음에 썼던 빨간색 C 그와 같은 모양이라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항별 미분과 항별 적분이 가능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여기서 하나만 더 설명할까요? 수렴 반지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수렴 반지름 변함이 없어요. 즉 항별 미분을 하든 항별 적분을 하든 간에 수렴 반지름 R은 변함이 없다는 것이 알려져 있고요. 대신 미분하거나 적분하면 함수의 모양이 바뀌기 때문에 양 끝점은 반드시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몇 급수는 항별 미분하거나 항별 적분을 했을 때 수렴 반지름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진 않는데요. 양 끝점은 반드시 검토를 해봐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수렴 구간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하급수를 이용해서 다음을 몇 급수로 표시해 보세요라는 얘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에서 배웠던 기하급수를 적절하게 활용을 해서 이 함수를 몇 급수로 표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x의 크기가 1보다 작을 때입니다. x의 크기가 1보다 작을 때 1-x, 1-x분의 1부터 먼저 할게요. 1-x분의 1은 앞서 배웠던 기하급수의 모양 1 플러스 x 플러스 x의 제곱 이렇게 되죠. 자, 그런데 우리는 앞에서 배웠었습니다. 몇 급수는 수렴구간 내에서 항별 미분과 항별 적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양변을 미분해 보도록 하죠. 양변을 미분하면 어떤 모양이 나오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양변을 미분하면 좌변 미분해 볼까요? 1 마이너스 분모를 제곱하고 분자 미분하고 분모 곱하고 마이너스 분자 곱하고 분모 미분하죠. 분모 미분하니까 1 미분하면 제로, 마이너스 x 미분하면 마이너스 플러스 돼서 1 이렇게 나와요. 결과적으로 문제에서 요구했던 이 모양은 기하급수를 미분하니까 얻을 수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항별 미분이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새로운 함수의 몇 급수 전개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자, 이제 오른쪽도 볼까요? 자, 이제 미분해 봅니다. 항별 미분 가능하다 했으니까 x 1 미분하면 제로, x 미분하면 1, 요거 미분하면 2x, 요거 미분하면 3x의 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계속 미분하면 이런 모양으로 나오겠죠. 자, 그런데 수렴 반지름은 변함이 없다라 했었죠. 중심이 원점 있고 좌우에 1만원 거리에 있으니까 수렴 반지름 R은 1입니다. 수렴 반지름 R은 1이고요. 양 끝점에서의 수렴 발산 여부를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수렴 구간까지도 명시를 해봐야 돼요. 항상 몇 급수로 나타내세요 라고 말이 나오면 아무 말이 없어도 수렴 구간을 명시를 해야 돼요. 수렴 반지름은 얼마고 수렴 구간은 어떻게 된다는 것을 꼭 기록을 해야 됩니다. 급수로 표시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중심의 원점이 되는 몇 급수에서 수렴 반지름 R은 1이었어요. 자, 이제 중심의 원점이 있고 좌우에 1만원 거리에 있으니까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1이죠. 자, 양 끝점에서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자, x가 근데 이거 잘 볼까요? 여기 보면은 양 끝점을 반드시 조사를 해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x가 1이면 불능이니까 x가 1일 때는 발산하죠. 정의조차 돼 있지 않습니다. 요거일 때 당연히 발산입니다. 왼쪽에 함수가 정의가 안 돼 있으니까 당연한 얘기네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x가 마이너스 1일 때를 조사해 보겠습니다.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오른쪽 급수. 자, 이 좌측의 이 함수가 급수로 표현될 때 이 함수의 정의역은 오른쪽 급수의 수렴 구간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급수의 수렴 구간을 찾아봐야 돼요. 자, 이제 오른쪽 급수를 잘 들여다보니까 얘네들은 시그마로 표시하면 여기다 써볼게요. 시그마로 표시한다면 시그마 1, 2, 3, 4니까 n, x에 잘 보면 0차, 1차, 2차, 3차니까 3하고 2, 4하고 3이니까 n-1승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n이 여기 보다시피 1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게 바로 일반항의 모양이니까 x 대신에 보다시피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주어진 몇 급수는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1에 n-1승 곱하기 n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 잘 보면 여기가 이제 교대흡수 모양이잖아요. 이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n항을 요걸 bn이라고 놓는다면 bn의 극한을 취해보니까 이게 무한대가 나오죠. 교대흡수 판정법에서 수렴하려면 요 뒷부분이 마이너스 n승이 띄어낸 나머지 뒷부분이 감소수열이고 일반항의 극한이 0으로 갈 때만 수렴하거든요. 하지만 확인해 보니까 무한대로 갔으므로 따라서 교대흡수 판정법에서 주어진 급수는 발산합니다. 이제 교대흡수 판정법에서란 말은 이제 만약에 학교 시험이라면 반드시 써놓으세요. 선생님이 이제 말로 설명하고 이제 글만 썼습니다. 발산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양 끝점을 모두 다 조사해 보니까 발산이었으니까 이 몇 급수의 이 모양으로 표시되는 몇 급수의 수렴 구간을 조사해 본 결과 수렴 구간은 양 끝점에 포함되지 않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수렴 반지름은 1이었고요. 이해됐죠? 자, 이어서 예제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번도 유사한 형태의 문제입니다. 로그 1 플러스 x의 몇 급수의 표현을 구하고 역시 수렴 반지름을 구해보세요 라는 얘기입니다. 새로운 함수의 몇 급수의 표현을 얻고자 하는데요. 이 예제 6번에서 다루고자 하는 로그 1 플러스 x도 잘 들여다보면 기하급수랑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자, 여기 풀이했던 것을 잘 음미를 해볼까요? 우리는 다음 같은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은 자, x의 크기가 1보다 작을 때 분명히 기하급수 이렇게 되지요. 우리는 앞에서 배웠던 바에 의해서 이 범위 안에 있는 어떤 x를 대입해도 이게 수렴하거든요. 그래서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제번을 풀기 위해서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해도 여전히 그 값은 이 범위 안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어진 식은 1 플러스 x분의 1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앞서도 만들었던 식이죠.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니까 1 마이너스 x 플러스 x의 점 마이너스 x의 3승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방금 전에 풀었던 예제번은 미분을 해서 구했죠. 이제 이 식을 적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성립하니까 양변을 적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변을 적분하면 인테그랄 하면은 분모 미분에서 분자가 되니까 당연히 분모에 로그 붙인 걸로 적분되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적분 상수를 먼저 붙이도록 할게요. C를 먼저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결 적분이 가능하다 했었으니까 나머지를 적분하죠. 1을 적분하면 x, x를 적분하니까 2분의 x의 제곱, x의 제곱을 적분하니까 3분의 x의 3승이 같이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는 항별 미분하거나 항별 적분해도 수렴 반지름은 변함이 없다고 했었죠. 그래서 수렴 반지름 R은 분명히 1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양끝점에서는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수렴 반지름 R이 1이 될 때 양끝점 1과 마이너스일 때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그걸 조사하기 전에 먼저 이 빨간색 분필로 표시했던 적분 상수를 먼저 결정을 해야만 합니다. 적분 상수를 결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잘 볼까요? 분명히 양끝점에서는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는 아직 모른다 할지라도 이 부등식 범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x = 0일 때는 당연히 수렴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x = 0을 대입합니다. x = 0을 대입한다면은 좌변은 로그 1은 제로가 되죠. 이렇게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구체적인 함수가 주어지면은요. 그 다음 오른쪽에다 x 대신 0을 대입하니까 다 0이 됐죠. 남는 것은 빨간색 C만 남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C가 0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사실로부터 그러면 C가 0이니까 로그 1 플러스 x를 다시 기록을 해보도록 하죠. 여기다가 다시 기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로그 1 플러스 x는 C가 0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를 다시 쓰면 x 마이너스 2분의 x의 제곱 플러스 3분의 x의 3승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C를 결정을 해야 돼요. 반드시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C가 결정됐고 나머지 항들을 쭉 나열했었는데요. 이제 수렴 반지름은 알지만 수렴 구간은 아직 모르니까 수렴 구간 반드시 표시를 해야 됩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수렴 반지름을 구하라 이런 말이 없더라도 몇 급수의 표현을 구하라는 말 자체는 몇 급수가 전 실수 범위 내에서만 수렴하는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한 점에서 때에 따라서는 어떤 구간 이렇게 나눠져 있을 수 있으니까 반드시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이 문제는 수렴 반지름만 구하랬습니다만은 우리는 수렴 구간도 마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경계값을 조사해 보도록 하죠. 자, x가 1일 때를 조사해 봅니다. x가 1일 때, 자, 오른쪽을 시그마로 일단 표시를 한 다음에 계산해 보도록 하죠. 얘를 시그마로 표시한다면 시그마, 자, n이 자, 1부터 무한대까지 1, 2, 3 분모는 1, 2, 3 이렇게 가네요. 그 다음 2일 때 2, 3일 때 3 이렇게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번갈아가면서 나오니까 마이너스 n 플러스 1로 써도 좋고 n 마이너스 1로 써도 좋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x의 1승, 2승, 3승이니까 x의 n승 이렇게 쓰면 되겠군요. 자, 여기까지 됐죠. 자, 이제 일반항이 이렇게 구해졌습니다. x가 이제 오른쪽 경계 1일 때를 계산해 봅니다. 오른쪽 급수가 수렴하는지를 조사를 해보려고 해요. 자, x 대신 1을 대입하니까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n분의 마이너스 1의 n 플러스 1승 있죠. 확인해 보니까 얘는 교대급수가 맞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일반항을 취해 보니까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n분의 1은 당연히 0으로 가죠. 그리고 요 수열은 n분의 1이라는 수열은 분명히 감소 수열입니다. 그래서 교대급소 판정법에 의하여, 교대급소는 말로 설명할게요. 교대급소 판정법에 의해서 주어진 급수가 수렴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학교 시험이라면 반드시 이유를 써줘야 됩니다. 교대급소 판정법에서 수렴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자, 원래 급수는 x = 1에서 수렴하지 않았었잖아요. 원래 급수 x = 1에서 수렴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적분하니까 전혀 다른 함수가 돼서 오른쪽 경계값 반드시 조사를 해봐야 되고, 같은 방법으로 왼쪽 경계값도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이번에는 x가 -1일 때를 조사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x가 -1일 때입니다. x가 -1일 때를 조사해 보니까 여기에다 대입을 합니다. 그래서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n분의, 자, x가 -1은 -1, 여기다 따로 계산해 볼게요. -n 플러스 1승, 그리고 -n승 하면은 -1에 2n 플러스 1승이에요. 이건 홀수란 뜻이에요. -1을 홀수분 곱하면 당연히 -1이죠. 그래서 -1이고요. 마이너스는 상수니까 바깥으로 내보내면 얘는 뭐가 돼요? 이것은 p가 1인 p급수 모양이죠. p가 1인 p급수니까 이게 발산할 것이고, 발산한 급수에다 마이너스를 곱해도 발산합니다. 그래서 시그마 n분의 1이 p가 1인 p급수라서 발산하거든요. p급수이므로 발산을 합니다. 따라서 마이너스를 곱해도 당연히 발산하죠. 그래서 주어진 급수는 발산합니다. 그래서 다 조사를 해보니까 오른쪽 끝점은 수렴을 했고요. 왼쪽 끝점은 발산했으니까 이제 정확하게 이 예문의 수렴 구간을 구해본 결과, 수렴 구간은 -1은 안 들어가고 플러스 1은 들어간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원래 급수에서는 양 끝점이 안 들어갔을지라도 미분하거나 또는 적분해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함수는 꼭 경계를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이어서 예제 10번 보겠습니다. 다음 함수의 몇 급수 표현을 구해보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크탄젠트 x의 몇 급수 표현이에요. 자, 좀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잘 보면 아크탄젠트는요, 뭐랑 관련이 있냐면 저 함수를 미분하면 1 플러스 x의 제곱분의 1이에요.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1 플러스 x 제곱분의 1을 적분하면 아크탄젠트를 구할 수 있을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1 플러스 x 제곱분의 1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겠군요. 그래서 우리는 앞서 했던 것처럼 x의 크기가 1보다 작을 때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 마이너스 x분의 1은 1 플러스 x 플러스 x의 제곱 이렇게 됐죠. 또한 마찬가지로 1 플러스 x분의 1도 만들 수 있죠. 1 마이너스 x 플러스 x의 제곱 마이너스 x의 3승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우리는 이때 이 밑에 있는 식에다가 x 대신에 x의 제곱을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밑에 있는 식에다가 x의 제곱을 대입합니다. 좌변은 1 플러스 x의 제곱분의 1이 될 것이고, 우변은 x 대신에 x의 제곱을 대입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대입하는 게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죠?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x에 대해서 제곱을 하면 당연히 그 안에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대입이 가능해요. 이 범위를 벗어난 점을 대입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범위 안에 있도록 하는 x값을 대입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자, 이제 이와 같이 x제곱을 대입하면은 오른쪽에 있는 식에다가 왼쪽도 똑같이 대입하고 오른쪽에다도 똑같이 대입하니까 1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x의 4승, x의 제곱을 대입했으니까 제곱의 제곱이에요. 마이너스 x의 6승 이와 같이 나옵니다. 자,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수렴 반지름은 변함이 없습니다. 수렴 반지름 r은 여전히 1이에요. 하지만 양 끝점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알 수 없으니까 양 끝점을 반드시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 급수의 수렴 발산을 좀 정확하게 찾아서 그걸 적분해서 아크탄젠트를 또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x가 1일 때 조사를 해보고 x가 마이너스일 때도 조사해 보겠습니다. x가 1이면 어떻게 돼요? 자, 얘네들은 오른쪽 급수를 여기다 다시 보면 시그마, 얘네들은 부호가 번갈아가면서 나오죠. 마이너스 n 플러스 1승 x의 2n승꼴이군요. 1일 때, 요거 1부터 가는 거니까 이렇게 써야 되겠군요. 0이라 써야 되겠네요. 그 0부터 가면 여기 n승이라 쓰면 돼요.
자, 맨 앞에 부가 플러스로 나오니까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n이 0일 때 마이너스 0승 1이고요. x의 0승 1이 되게 1 나오고 1일 때 마이너스 1승 x의 제곱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바뀔 수 있어요. 자, 이제 x 대신에 1을 대입하면 주어진 오른쪽 급수의 모양은 시그마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n승이고 1을 대입하면 1이죠. 요 1이에요. 요 형식으로 써놓겠습니다. 자, 그런데 리미트 요걸 bn이라 놨을 때 bn의 극한값은 1이잖아요. 0은 아닙니다. 이것만 놓고 봐도 알 수 있듯이 교대업소 판정법의 두 가지 조건 중에 어느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하면 발산이거든요. 따라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주어진 급수는 발산입니다. 교대업소 판정법에 의해서 발산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x 대신에 마이너스를 대입해 봅니다.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은 마이너스를 대입해도 이게 짝수지수승이니까 똑같은 결과 나오겠네요. 마이너스를 대입해도 오른쪽 결과는 마이너스의 제 아무리 짝수승 해봤자 똑같이 이게 나오죠. 얘도 마찬가지로 아까와 똑같은 이유로 발산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결과만 쓸게요. 확인해 보니까 양 끝점에서 모두 다 발산하니까 요 예문은 결과적으로 1 플러스 x의 제곱분의 1은 여전히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만 수렴합니다. 요거 1대 수렴합니다. 요거에서 수렴합니다. 수렴 구간이 이거란 얘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걸 구하려는 게 아니었죠. 문제에서 요구한 것은 아크 탄젠트 x의 몇 급수의 표를 구하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이제 이 함수의 양변을 적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앞에서 1 플러스 x분의 1을 적분해서 로그 1 플러스 x를 만들었던 것처럼 이제 방금 전에 계산했던 식의 양변을 적분함으로 해서 아크 탄젠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식의 양변을 적분하니까 인테그랄 1 플러스 x의 적분의 1은 바로 이 아크 탄젠트가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앞서도 얘기한 것처럼 적분상수 C가 붙겠죠. 자, 그리고 이제 우변을 하나하나 항별 적분합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식을 항별 적분합니다. 1을 적분하니까 x, 1을 적분하니까 x, 그리고 x제곱, 짝수 차수예요. x제곱을 적분하니까는 3분의 1 x의 3승, x의 4승이니까 5분의 1 x의 5승 이렇게 나오죠.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이 C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자, 앞서 얘기한 것처럼 아크 탄젠트를 구하기 전에 얘네들은 이미 마이너스과 1 사이 안에서 수렴이 보장됩니다. 따라서 x = 0일 때도 당연히 수렴하겠죠. 이 식에다가 이제 x 대신에 0을 대입합니다. 먼저 C를 결정을 해야 돼요. 0을 대입하면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아크 탄젠트의 그래프의 개형 이렇게 지나죠. 여기가 플러스 2분의 파이,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입니다. 아크 탄젠트의 그래프의 경우로부터 아크 탄젠트 제로는 제로입니다. 좌변은 0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0을, x 대신에 0을 대입하니까 다 0이 되는군요. 그래서 상수 C가 0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여기다 대입한 결과 아크 탄젠트 x는 결과적으로 C가 0이었고요. x-3분의 x의 3승 플러스 5분의 x의 5승 마이너스 7분의 x의 7승 이렇게 나옵니다. 특별한 함수의 몇 급수 표현 방법을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이 절에서 사용하고 있는 많은 예문들을 어떻게 만드는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쓰임새가 많은 함수들은 그 급수 표현도 꼭 기억을 해두세요. 뒤에 가서 다시 또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C가 결정됐습니다만 정확한 수렴구간은 아직 모르죠. 여전히 수렴 반지름은 R은 1입니다. 양 경계값을 역시 또 조사를 해봐야 돼요. X가 1일 때를 조사해 보겠습니다. X가 1일 때를 조사하기 위해서 이 시그마 표현이 필요하니까요. 맞아, 여기다 이퀄 써놓을게요. 시그마 표현을 보면 1, 3, 5, 7, 9죠.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번갈아가면서 나오죠. 그래서 마이너스 1n 플러스 1승이라 쓰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2n 플러스 1 이와 같이 되고요. 뭐 마이너스를 써도 돼요. 2n 플러스를 쓰면은 1부터 나오려고 하니까 n이 0이라 써야겠군요. 0부터 무한대까지 하면 0이라면 1부터 나오죠. x의 2n 플러스 1승이고요. 그럼 여기를 이렇게 플러스를 쓰지 말고 이렇게 써야 돼요. 왜냐하면 플러스 1부터 나오니까 이렇게 되는 게 맞습니다. 만약에 여기 1부터 가면 여기 n 플러스 1 또는 n 마이너스 1승을 쓰면 돼요. 이해됐죠? 자, 이제 일반항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양 경계값을 조사하도록 하죠. x가 1일 때를 조사합니다. x 대신 1을 대입하니까 오른쪽 급수는 시그마 마이너스 1 n승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그리고 x에 1을 대입하니까 2n 플러스 1분의 1 이와 같이 됐습니다. 이 모양은 분명히 교대급수가 맞다는 것을 알 수 있네요. 겉보기에 보면 알 수 있죠. 얘가 bn이라 봤을 때 bn의 극한은 당연히 0으로 가는군요. 그리고 n이 커질 때마다 역수니까 자꾸 줄어들죠.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뒷부분에 2n 플러스 1은 0으로 간다는 것을 뻔히 알 수 있고요. 그리고 2n 플러스 1분의 1은 분명히 감소 수열입니다. 그래서 교대급수 판정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교대급수 판정법에 의하여 수렴합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x가 마이너스 1일 때도 계산해 봐야 되겠죠. x가 마이너스 1일 때를 계산해 봅니다. x가 마이너스 1일 때 여기다 똑같이 대입을 해요. 근데 마이너스 1 이거 홀수승이거든요. 그럼 항상 마이너스 1이에요. 자, 그럼 여기 잘 보면은 시그마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이거 언제나 마이너스 1이고요. 그럼 결국 마이너스 1을 하나 하고 마이너스 n승이니까 지수법칙 적용하면 그럼 마이너스 1에 그냥 n 플러스 1승이라고 말하면 되겠네요. 이해가 됐죠? 자, 왜냐면 이건 마이너스 1의 홀수승이니까 항상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의 n승이니까 지수법칙 적용한 것 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분모 2n 플러스 1과 같이 됐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교대급수 모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아까와 똑같네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동일한 논리로 여기까지 똑같네요.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감소수열이고 교대급수 판정법에서 역시 수렴합니다. 똑같이 썼다고 볼게요. 자, 이제 확인해 보니까 마이너스 1일 때도 수렴하고 플러스 1일 때도 수렴했으니까 이제 아크탄젠트의 수렴 구간을 구해본 결과 수렴 구간은 마이너스 1 들어가고요. 플러스 1도 들어갑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예제 10번 아크탄젠트의 수렴 구간도 구해봤습니다. 항상 몇 급수 표현을 구하라는 말이 나오면 수렴 반지름, 수렴 구간 반드시 명시를 해야 됩니다. 급수만 달랑 적어놓고 나면 안 돼요. 아시겠죠? 반드시 꼭 이렇게 수렴 반지름과 수렴 구간을 같이 기록을 하기 바랍니다. 자, 이제 끝으로 이제 다음 같은 예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급수를 다루고 있을까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예문이라 볼 수 있는데요. 보다시피 자, A번을 먼저 구한 다음에 A번을 이용해서 다음 같은 적분값을 계산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A번을 먼저 계산해 보도록 할까요? 1 플러스 x의 7승분의 1을 만들어 보라는 얘기인데요. 자, 우리는 이런 꼴의 적분을 급수로 표시해 보세요 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우리 이럴 때는 1 플러스 x의 7승분의 1을 급수로 표현하는 방법을 먼저 이용해서 항별 적분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앞에서 기하급수를 배웠었죠. x의 크기 1보다 작다는 가정하에서 우리는 1-x분의 1 뿐만 아니라 1 플러스 x분의 1을 만드는 방법도 알고 있죠. 1-x 플러스 x의 점 마이너스 x의 3승 이와 같이 됩니다. 우리 이 식에서 이 범위 안에 있는 어떤 x라도 대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이므로 x 대신에 x의 7승을 대입합니다. x의 7승을 대입해 볼까요? 대입하면은 좌변은 1 플러스 x의 7승분의 1이고 우변은 그대로 x의 7승을 대입하는 거예요. 7승에다 제곱하니까 14승, x의 21승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까지 해야 됐죠? 자, 이제 이렇게 대입을 했을 때 양경계값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요. 수렴 반지름 r은 1이고요. 여전히. 근데 어차피 이 범위 안에 있는 x를 대입했으니까 사실상 양끝점 계산을 직접 해봐도 알 수 있지만 양끝점에서 이 조건에다 대입만 했을 때는 미분하고 적분하면 달라질 수 있지만 단지 대입만 하면 구간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요. 여기까지 됐죠?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양변을 항별 적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식의 양변을 항별 적분합니다. 이제 좌변을 적분하면 이렇게 1 플러스 x의 7승분의 1 dx인데 우리는 이 적분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문제에서 요구한 것은 이 적분 모양을 급수로 표현해 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항별 적분이 가능하니까 오른쪽을 각각 적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앞에서 했던 것처럼 적분상수 C를 생각하도록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다 하나하나 계산합니다. 2를 적분하니까 x가 될 것이고 x의 7승 적분하니까 8분의 1 x의 8승 그리고 x의 14승을 적분하죠. x의 14승은 15분의 1
x의 15승이 이와 같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여기 이 c를 결정할 수 있나요? 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안타깝게도 왼쪽의 함수를 모르기 때문에 x = 0을 대입해서 c를 결정할 수는 있겠지만 이 적분의 모양을 몰라서 더 이상 c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c를 결정할 수는 없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대신 우리는 수렴 반지름은 여전히 변함이 없어요. 수렴 반지름 R은 여전히 1이고요. 양 끝점에서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끝점에서의 수렴 발산 여부를 조사하는데요. 우선 x에 1을 대입해 보도록 하죠. 이때 상수 c는요, 수렴 발산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몇 급수의 수렴 발산은 얘가 결정할 문제예요. 수렴구는 얘가 수렴하는 x의 범위를 구하고 거기다 상수를 붙여도 당연히 수렴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상수항이 붙어 있을 때 수렴 구간을 구하려고 한다면 상수항을 띈 나머지 몇 급수만 놓고 판단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이제 x가 1일 때를 계산해 볼까요? 오른쪽 급수에다 1 대입하면 1 마이너스 8분의 1 플러스 15분의 1 마이너스 이렇게 가죠. 자, 이 모양을 여러분들이 잘 보면은 분명히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물론 일반항 찾기가 그리 간단하지는 않겠네요. 아무튼 얘가 교대급수라는 것은 뻔히 알 수 있습니다. 교대급수이고요. 그리고 모양을 잘 보면 알 수 있듯이 얘네들은 역수로 되어 있으니까 극한 취하면 0으로 갈 것이고, 보다시피 항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자꾸 줄어들지요. 그래서 분명히 얘네들은 교대급수 판정법에서 수렴합니다. 그냥 수렴이라고 결론만 내릴게요. 자, 그런데 마이너스 1일 때는 어떻게 될까 하는 것도 알아봐야 되겠죠. x가 마이너스 1일 때를 조사해 봅니다. 여기 보라색 네모 붙인 이 부분만 봅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짝수니까 플러스에 대해서 마이너스 8분의 1,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1의 홀수니까 마이너스 15분의 1 이와 같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다음에는 여기 21승이 됐으니까 1을 더하면은 여기 하나 더 해볼게요. 그러면 22분의 1, x의 21승, 그 다음에 플러스 점점점이죠. x 대신에 마이너스를 대입해봤자 제곱이 짝수니까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 22분의 1 이와 같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얘네들은 마이너스를 다 묶어내버리면 1 플러스 8분의 1 플러스 15분의 1 플러스 22분의 1 이렇게 되는군요. 이렇게 될 때는 요 일반항을 찾아야 되겠군요. 왜냐하면 이것만 갖고는 이게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일반항을 찾아서요, 그 일반항의 모양이 예를 들어서 P급수 형태인지 아니면 기하급수 형태인지를 보고서 그러한 비슷한 모양이라면은 얘네들을 비교 판정법을 이용해서 수렴 발산을 조사를 해야 됩니다. 일반항 찾는 거는 생략하도록 할게요. 책에 풀이가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생략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거 겉보기만 갖고는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항을 찾아야 뭐 비교를 하든지 극한 비교를 쓰든지 아니면 뭐 다른 방법을 쓰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거는 이제 생략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양 끝점의 수렴 발산 여부를 마저 조사해 볼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는 우리가 아직 검증을 안 해봤습니다만 1일 때는 수렴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교대급수 모양이었거든요. 자, 이제 일단 A가 구해졌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B번을 보겠습니다. A를 이용해서 10의 마이너스 7승의 오차의 범위 안에서 이거의 적분값을 추정해 보시오라는 얘기입니다. 이 적분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적분값 자체를 구해보려고 하는데요. 가능하다는 것을 말하려고 합니다. 자, B번을 볼게요. 인터럴 0부터 0.5까지 그 1 플러스 x의 7승분의 1 dx를 계산하는데요. 분명히 얘가 보다시피 부정적분인데 부정적분이 이런 모양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적분상수 C가 있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 정적분인데요. 종점을 대입한 값에서 시점 대입한 값 빼면 C 빼기 C가 돼서 C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C는 계산할 필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과적으로 이 식에다 부정적분을 구했으니까 미분적분하게 기본 정리로부터 x의 8승 플러스 15분의 1에 x의 15승 이렇게 되고 시점 0이고 종점 0.5를 대입하면 되죠. 종점 대입한 값에서 시점 대입한 값 빼죠. 0.5는 그냥 2분의 1이니까 2분의 1로 쓸게요. 2분의 1승 마이너스 8분의 1에 2분의 1에 8승 그리고 플러스 15분의 1에 2분의 1에 15승 이와 같이 되죠. 0을 대입한 거 빼면 0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각각의 항들을 잘 관찰해 보면은 이게 교대급수잖아요. 오차의 범위를 가르쳐 줬습니다. 10의 마이너스 7승이라고 얘기를 했고 우리는 앞에서 교대급수에서의 오차의 한계를 살펴봤었죠. 교대급수는요.
예를 들어서 n번장까지 합만 계산하고자 한다면 오차의 크기는 n 플러스 1번장의 절대값을 넘지 못한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거 계산기에 도움이 있어야 되니까요. 그 계산 결과만 그냥 활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항을 몇 개를 더 했을 때 각각의 크기 중에서 몇 번째 위치부터 10의 마이너스 7승보다 작아지기 시작하는지를 찾으면 돼요. 만약에 요 다음 항이 10의 마이너스 7승보다 크다면 그 다음 걸 계산해요. 그 다음 거. 그 다음 게 계산했더니 10의 마이너스 7승보다 작으면 그게 오차의 한계니까 그 앞에까지는 다 더하세요라는 얘기예요. 즉 구체적으로 계산한 결과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네들을 다 계산해 본 결과 이렇게 나오는군요. 여기서 잘 보면 선생님 여기 지금 2의 15승까지만 계산했는데 하나를 더 계산했어야 되는군요. 요 다음 항을 계산해 봐도 요 다음 항을 요걸 계산해도 이거의 크기가 10의 마이너스 7승하고 비교해 보면 이게 더 컸다는 뜻입니다.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더 컸다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요거 다음에 나오는 항을 계산해 보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항이 얘예요. 얘를 계산해 보니까 얘가 6.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이니까 이게 10의 마이너스 7승보다 작은 값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거 계산기에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계산 결과만 활용하도록 할게요. 계산기가 있었다고 가정한다면 이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항부터 10의 마이너스 7승보다 작아지니까 얘를 절삭을 하고 그 앞에 있는 이 네 번째 항까지만 더하면 문제 뜻을 만족하는 여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10의 마이너스 7승 5차 범위 내에서 이 값을 추정해 본 결과 요 네 번째 항까지만 계산하면 되고 그걸 계산기로 계산해 본 결과 대략 반올림을 했을 때 0.5 정도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 함수의 부정적분을 찾을 수는 없었을지라도 보다시피 급수를 이용하면 이 적분값을 근사적으로 근데 굉장히 정밀도가 높은 값이에요. 10의 7승 이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소수점 7개짜리까지는 정확하게 맞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산기의 도움만 어느 정도 받을 수만 있다면 이와 같이 부정적분을 구하지 못하는 많은 함수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정적분 값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정적분의 존재 정리로부터 뭘 배운 적이 있었냐면 함수 fx가 유한패권의 AB 안에서 연속인 함수라면 반드시 적분 가능하다는 말을 배운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실로부터 모든 정적분은 당연히 계산 가능합니다. 그런데 필산이 가능하게끔 하려면 피적분 함수의 역도함수를 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쉽게도 모든 함수의 역도함수가 다 구해지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기의 도움을 받아서 일일이 근사값으로 계산하게 되면 모든 정적분, 연속인, 유한패권에서 연속인 함수는 항상 적분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베셀 함수라 불려지는 이 함수의 정의를 구하기 위해서 앞서 얘기한 것처럼 오른쪽에 몇 급수가 어떤 x에 대해서 수렴하는지를 알아보려고 해요. 근데 xn승이 아닌데도 이것이 몇 급수입니까 하면 맞습니다. 얘네들 쭉 전개하면 x의 2n승이니까 짝수 지수만 나왔다는 뜻이에요. 즉 홀수 지수가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인데요. 그렇다면 홀수 차수 앞에 개수는 다 0이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전개했을 때 x에 관한 오름차수로 전개되는 게 맞고요. 그래서 x에 대한 몇 급수가 맞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은 형태의 몇 급수의 수렴 발산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앞서 배웠던 것처럼 경우의 수를 나눠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x가 0일 때와 0이 아닐 때를 나눠서 보도록 할까요? x가 0이면 당연히 수렴하죠. 이 몇 급수는 수렴합니다. 그래서 x가 0이 아닐 때를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가 0이 아니면은 이 몇 급수가 수렴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지요.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앞에서 했던 것처럼 비판적법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a는 2의 2n승 그리고 n 팩토리얼의 전체 제곱분의 마이너스 1n승 그리고 x의 2n승이라 놓겠습니다. 그리고 비판적법을 적용하도록 하지요. n번째 항이 분모고요. n 플러스 1번째 항이 분자예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는 2의 2n승 그리고 n 팩토리얼의 전체 제곱분의 마이너스 n승 그리고 x의 2n승이고요. 분자는 n 대신에 n 플러스 1을 대입하면 됩니다. n 대신에 n 플러스 1을 대입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처음에 공부하다 보면 무심코 이렇게 쓰기 쉬운데요. 이런 모양이 아닙니다. n 대신에 n 플러스 1을 대입하고 2배를 했기 때문에 전개를 하면 2n 플러스 2라고 표시를 해야 돼요.
요거 이렇게 쓰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2n 플러스 2와 같이 되고요. 그 다음에 n 대신에 n 플러스 1을 대입하니까 n 플러스 1의 팩토리얼에 바깥에 역시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분의 이거 전체 절대값이 있습니다. n 대신에 마이너스 n 대신에 n 플러스 1 대입하고요. 역시 똑같은 이치로 x 대신에 n 대신에 n 플러스 1 대입하니까 x의 2n 플러스 2승이 되어야만 합니다. 자, 이제 내양분의 외양을 정돈한 다음에 간단히 하도록 하죠. 자, 내양분의 외양을 먼저 정돈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의 n승 그리고 2의 2n 플러스 2승 그리고 n 플러스 1의 팩토리얼의 전체 제곱분의 내양분의 외양이 됐습니다. 하나 빠졌군요. 마이너스 n승 그리고 2의 2n 플러스 1, n 플러스 1 여기 하나 빠졌네요. 그래서 x의 2n승이고요.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서 마이너스 1의 n 플러스 1승 그리고 이렇게 가죠. 2의 2n승 그리고 n 팩토리얼의 제곱 그리고 내양분의 외양이니까 이게 남아 있습니다. x의 2n 플러스 2승입니다. 좀 숙달이 되면요. 먼저 약분하고 난 다음에 정돈하는 방법이 더 낫겠죠. 근데 지금 복잡한 모양이니까 어떻게 계산한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좀 더 자세하게 쓰려고 합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하나하나 조사를 해보면은 요거 잘 보면 마이너스 n승, 마이너스 n승 하나씩 약분되죠. 남는 거는 마이너스 1승이 남아있는데 바깥에 절대값이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1이 있고 절대값이 있으니까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래서 부호는 신경 안 써도 되겠네요. 자, 그리고 여기 잘 보면 2의 2n승과 2의 2n승 플러스 2 있으니까 약분하고 남는 것은 분모의 2의 제곱, 즉 4가 남아 있습니다. 2의 제곱 4라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x가 0이 아니라고 가정했었으니까 이래서 나눌 수 있게 됐던 거고요. 역시 똑같은 이치로 약분해버리면 x의 제곱이 남아 있습니다. 분자에는 x의 제곱이 남아 있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이 부분을 계산해야 되는데 n 팩토리얼의 제곱은 n 팩토리얼 n 팩토리얼 n 플러스 1 팩토리얼의 제곱은 n 플러스 1 팩토리얼 n 플러스 1 팩토리얼입니다. 결과적으로 따로 써서 비교를 해보면 이런 모양이란 뜻이에요. 자, 위아래 하나씩 약분 가능하죠. 1부터 n까지의 곱이고 분모는 1부터 n, n 플러스 1까지의 곱이에요. 1부터 n까지의 곱, 1부터 n, n 플러스 1까지 곱이니까 다 약분하면 분모는 n 플러스 1의 제곱이 남아 있습니다. 다 정리하니까 이거 다 계산하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바깥에 절대값, 사실 이거 x값이 아직 얼마인지 몰라서 반드시 절대값을 붙여야 됩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잘 관찰해 보면 알 수 있듯이 n이 무한대로 가니까 x는 극한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n이 분모에 와 있군요. 제곱의 역수꼴이니까 x가 어떤 실수가 오더라도, 실수에는 무한대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실수가 오더라도 n이 무한대로 가면 결국은 이게 0으로 간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 비율에 관한 극한값이 0이 나왔다는 얘기는 1보다 작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어진 이 몇 값은 수렴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근데 확인해 보니까 x가 0일 때도 수렴하고요. 0이 아닐 때도 어떤 x를 대입하더라도 항상 극한값이 1보다 작은 값이 나와서 수렴했기 때문에 첫 번째 경우와 두 번째 경우를 다 종합해 본 결과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수렴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x에 대하여 주어진 몇 급수가 수렴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런 뱃셀함수에 대해서 J0 프라임을 구해보세요 라는 얘기입니다. 몇 급수는 항별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J0 프라임 x를 계산하려고 하죠. 그러면 이제 라이프리치 기호 표기를 써서 표시할까요? 시그마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2의 2n승 그리고 n 팩토리얼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n승 x의 2n승이죠. 자, 근데 앞서 얘기한 것처럼 항별 미분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급수의 도함수는 각각 양을 미분하고 시그마를 취한 것과 같거든요. 자, 이 성질을 이용해서 이 뱃셀함수의 도함수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시그마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시그마 기호 안쪽으로 도함수 기호를 집어넣고요. 2의 2n승 그리고 n 팩토리얼의 전체 제곱분의 마이너스 1n승 x의 2n승이죠. 자, 이제 이 오른쪽에 있는 이 x에 관한 오름차순의 무한차수 다항식을 x에 대해서 미분하는 건데요.
자, 요 일반항을 미분하기만 하면 됩니다. 얘를 미분해 볼까요? 자, 시그마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자, 얘를 미분하죠. 나머지는 다 변수 앞에 곱해진 상수에 불과합니다. 얘네들은. 그래서 그대로 한 번 더 쓰고요. n 팩토리얼의 전체 제곱입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1의 n승이고 얘를 미분하죠. x의 2n승 미분하니까 2n 내려오고 지수에서 1 빠져나가니까 x의 2n-1승 이와 같이 됩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이제 얘네들은 뭐 이거 조금 숫자는 좀 정리해도 되겠네요. 이 약분하면 2의 2n-1승인데요. 그냥 이렇게 놔두겠습니다. 그래서 J0'은 이런 모양이고요. 몇 값은 수렴 반지는 변하지 않는다 그랬었죠. 우리는 앞에서 배웠었습니다. 이 베셀 함수는 수렴 반지름 R이 무한대였어요. 왜냐하면 전실수 범위에서 이게 성립한다는 것을 배웠었거든요. 따라서 수렴 반지름도 여전히 도함수를 미분한다 할지라도 또는 적분한다 할지라도 이 수렴 반지름은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수렴 반지름은 변해도 수렴 구간은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수렴 반지름 R이 무한대라면 당연히 수렴 구간은 전실수 범위니까 이렇게 됩니다. 실수의 집합 안에는 무한대가 포함되지 않으니까 여기 등호 쓰면 안 돼요. 자, 이와 같이 됐습니다. 수렴 반지름은 무한대, 수렴 구간도 전실수 범위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제 몇 급수를 미분한다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